네, 안녕하세요. 2024년 10월 31일 목요일 킴스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 10월 31일 목요일 장시작 전인 겁니다. 자, 오늘 10월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어제 큰 하락으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은 전체 영상으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업로드도 좀 빨리 진행시켜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서 시청해 주시고 댓글에다가도 감사하다는 댓글 한 번씩만 적어주시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미국 증시 어땠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종합지수 어제 0.56%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전체적인 시장에서 추세가 꺾였다라기보다는 AMD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악재로 인해서 하락을 보여준 것이죠. 자, 일단 추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추세는 여전히 상승 추세고 그 안에서의 조그만한 추세도 상승 추세 여전히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장 전이니까 선물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100 선물 차트고 현재 나스닥 100 일봉 차트입니다. 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와 AMD 악재가 나와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한 조정은 초록색 선 라인 나스닥 100 선물로 봤을 때 19,900포인트까지는 하락폭이 열려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간으로 따지면 이번 주와 다음 주 초반까지 조정이 올 수 있는 것이죠. 그 후에 또다시 지지율 반등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 하나하나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큰 하락의 원인 AMD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AMD 어제 실적 분석 보여드렸다시피 3분기 실적은 컨센서스 대비 상회하는 모습 보여주었지만 4분기 가이던스가 안 좋게 나오면서 어제 10.8%가량이나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외에서 1.3% 추가 하락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 하단 라인을 뚫고 내려오냐 아니면 지지하고 반등을 하느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하단 라인 가격으로 봤을 때 144달러입니다. 144달러를 뚫지 않아야 곧바로 반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144달러 주의 깊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이건 굉장한 악재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담당 회계감사 법인이 사임을 했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측의 경영진 제출 자료를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고 해가지고 감사 서비스를 중단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제 32%가량이나 하락을 보여주었고 지금 시간 외에서도 4.2%가량 하락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이 파란색 선 라인 깨지면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고 결국에는 파란색 선 라인 악재로 인해서 떨어지면서 이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당분간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비중 축소를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저도 이러한 악재는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악재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어제 SOXL이 큰 하락을 보여주었죠. 이따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또한 어제 AMD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영향을 받으면서 1.3%가량 하락을 보여주었죠. 자, 이 파란색 선 가격으로 봤을 때 139달러 깨질 때에는 이 바닥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과 단기적으로 진입하신 분들은 한 5%에서 10% 정도는 분할로 수익을 챙겨가시라라고 언급해 드렸죠. 언제나 분할 수익 매도는 옳은 것입니다. 자, 일단 노란색 선 21선까지 결국에 조정을 주었고 자, 노란색 선 21선을 버텨주는 게 가장 베스트지만은 지금 시장 상황상 가격으로 봤을 때 130달러까지도 하락의 폭은 열어 두어놔야 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장기적인 추세가 이렇게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게 절대 아니라 상승 추세 안에 있어서의 단기 조정일 뿐인 겁니다. 결국에는 단기 조정 마치고 또 상승하는 모습 보여줄 겁니다. 지금 차트 보시다시피 단기 지표 하락 추세, 중기 지표 하락 추세, 장기 지표 과매수권에 위치해 있죠. 당연히 단기 조정 나올 자리인 것이고 단기 조정 받고 또다시 반등해주는 모습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도 단기 조정 나온다라고 많이 말씀드렸었죠. 지금 4일 연속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고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조정은 일주일 정도 보고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죠. 단기 지표가 바닥 구간까지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기간 다음 주 중반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 또한 지금 구간에서 하락이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 지표가 골든 크로스 나오면서 상승 추세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 조정 후에 결국에 반등하면서 270달러
한두 달 이내로 또다시 뚫어주면서 올라갈 겁니다. 자, 다음으로 SOXL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AMD하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영향을 받았죠. 어제 하루 만에 10%가량 하락을 하고 지금 시간 외에서 4% 정도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SOXX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OXL이 SOXX 3배를 추종하는 것이죠. 자, SOXX로 봤을 때 자, 이렇게 된 이상 결국엔 또다시 빨간색 선 라인까지 조정을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어제 같은 악재가 아니었으면 곧바로 반등을 할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 악재가 심하게 터지면서 추세가 살짝 깨졌죠. 그렇기 때문에 빨간색 선 라인 SOXX 가격으로 봤을 때 216달러까지는 조정의 폭이 열려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지지 후 반등하는 모습 살짝 보인다라고 했을 땐 큰 비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죠. 자, 다음으로 노르웨이지언 크루즈 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테슬라, 엔비디아, SOXL만 매매하지 마시고 반드시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들도 분산 투자로 진행하셔서 계좌를 지키라 라고 언급해 드렸죠. 자, 노르웨이지언 크루즈 하락 추세 마무리하고 지지를 하면서 반등 구간에 있습니다. 저희 커뮤니티에서 이 바닥 구간에서 매수 타점 잡고 가져가고 있는 중이고 보시다시피 노란색 선 21선을 계속 타고 올라가면서 강한 상승 추세 보여주고 있죠. 단기 지표 상승 추세, 중기 지표 다음 주에 또다시 골든크로스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노란색 선 21선에서 또 반등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겠죠. 자, 현재 미국의 여행 소비가 증가하면서 항공과 크루즈 관련된 종목들이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노르웨이지언 크루즈는 이 노란색 선 라인 깨지기 전까지는 전혀 매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또한 제가 매수 타점 공유해드린 것이 델타 에어라인스죠. 노르웨이 지연과 마찬가지로 여행 관련된 종목이고 델타 에어라인스 매매 굉장히 쉬워서 많은 분들이 들어갔을 겁니다.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지금은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마음 편히 들고 가시면 된다라고 언급해 드렸죠. 노르웨이지언 크루즈와 마찬가지로 이 노란색 선 라인 타고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우리 상승 초반에 매수 타점 잡고 계속 들고 가고 있는 중이고 어제도 단기적인 신고가 보여주면서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어제 2%가량 상승을 보여주었죠. 자, 어제 악재가 반도체 관련된 쪽으로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주들이 많은 하락을 보여준 것이고 이렇게 여행 관련된 종목들도 분산 투자해 주셔야 계좌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제 채널 커뮤니티에서 분산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 탑픽 종목으로 몇 종목들만 보아가게 매수 타점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커뮤니티 글은 제 구독 버튼 옆에 멤버십 버튼 누르시면 S클래스로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적어드리는 커뮤니티 글을 다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도 미국 주식 투자자라면 반드시 봐야 되는 자료들만 요약해가지고 올려드렸었죠.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 자세히 요약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 오늘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를 반전시킬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 애플까지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조정 구간이 다음 주까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애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N자형 상승 파동의 가능성 여전히 유효하고 오늘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로 인해서 충분히 곧바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긴 합니다. 하지만 가이던스가 안 좋게 나오면은 일단은 초록색 선 라인 가격으로 봤을 때 225달러까지 1차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구간이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실적 발표 나쁘게 나오더라도 단기간으로 충격은 있을지라도 지금 장기적인 추세가 이렇게 꺾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 다음으로 알파벳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벳 어제 7.2%까지 상승을 보여주다가 어제 전반적인 시장 영향으로 2.8% 상승으로 마감하였죠. 자, 이렇게 갭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단기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지금 알파벳도 마찬가지로 단기 조정을 보여주고 있고 자, 이러한 조정은 갈색선 라인 가격으로 봤을 때 169달러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겠고 이 구간에서 지지 후 반등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 지표가 다음 주에는 골든크로스 나와줄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제 커뮤니티 글에 실적 분석 자세히 요약해 드렸고 간단히 한번 보자면 일단 매출과 EPS 다 컨센서스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가이던스가 컨센서스 대비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간 외에서 3.9%가량을 하락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이 빨간색 선 라인을 절대 깨지 않아야 곧바로 반등할 수 있는 겁니다. 가격으로 봤을 때 412달러가 빨간색 선 라인입니다. 현재 장기 지표는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지지유 반등할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파이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파이 테크놀로지는 이번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하면서 호실적을 발표하였죠. 어제 7%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우리가 이제 목표가로 보고 있는 11.7달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소파이 테크놀로지 이제부터는 이 파란색 선 라인 깨질 때 2차적인 비중 축소해 주시면 되겠죠. 소파이 테크놀로지도 커뮤니티 글을 통해서 이 바닥 구간에서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리고 나서 지금 약 3주 동안 41%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 주식에는 테슬라, 엔비디아, SOXL이 전부가 아닙니다. 자, 다음으로 KRE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RE 어제 1%가량 상승을 보여주면서 꾸준하게 우상향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 마무리하고 나서 지지 후 반등 구간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상승의 폭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많이 남아있다라고 언급해 드리면서 바닥 구간에서 매수 타점 잡아드렸습니다. KRE 같은 경우 꾸준하게 쭉 들고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으로 TMF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MF 이번 주에 지지, 다음 주에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 이유는 단기 지표 상승 추세고 중기 지표 바닥 구간에서 골든크로스, 장기 지표가 다음 주 정도에 골든크로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선 지지유 반등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어제도 1%가량 상승을 보여주었고 지금 시간 외에서도 1%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도큐사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큐사인 같은 경우도 하락 추세 마무리하고 지지유 반등 구간에 있는 종목으로 소개해 드렸었죠. 우리가 이 바닥 구간에서 매수 타점 잡고 모아갔었고 지금 구간은 상승 출발하였지만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로 인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 노란색 선 21선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중단기적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비중을 한 30% 이상은 줄여 가셔야겠죠. 자, 다음으로 유니티 소프트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티 소프트웨어도 하락 추세 마무리하고 지지유 반등 구간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지금 단기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조정은 이 초록색 선 라인 가격으로 봤을 때 19달러에서 18달러 사이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지지를 하면서 결국엔 또다시 반등하는 모습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LABU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ABU 이 빨간색 선과 파란색 선 라인에서 지지를 하면서 반등 중에 있죠. 자, 단기 지표 상승 추세고 중기 지표 다음 주에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상승을 보여줄 것이고 장기 지표는 이미 상승 추세로 계속 올라오고 있죠. 자, 1차적으로 133달러 목표가 볼 수 있겠고 2차적인 목표가 146달러 바라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다음으로 TQQ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QQ 아까 나스닥 100 선물지수 보여드렸다시피 이 초록색 선 라인까지의 하락의 폭이 존재합니다. 가격대로 봤을 때 69달러고 69달러에서 지지를 하면서 또 반등 추세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조정은 다음 주 중반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다음으로 S&P 500 SPY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Y 지금 시간 외에서 노란색 선 라인을 깨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노란색 선 라인 깨질 때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비중을 축소할 수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고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어차피 초록색 선 라인 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초록색 선 라인 가격으로 봤을 때 560달러 부근에서 지지유 반등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무시하고 한 달 정도 계속 들고 갈 수 있는 구간이죠. 자, 다음으로 아마존닷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존닷컴 오늘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애플과 더불어서 지금 시장을 반전시킬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자,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이미 상승을 출발하였고 실적만 충격적이지만 않다면 결국엔 반등에 성공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 지표 상승 추세, 중기 지표 상승 추세, 장기 지표도 다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겠고 만약 하락을 보여준다라고 하더라도 가격으로 봤을 때 182달러까지일 겁니다. 182달러까지는 하락의 폭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메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 3분기 매출 컨센서스 대비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EPS 또한 컨센서스 대비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2025년 AI 인프라 확장으로 지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금 시간 외에서 4% 정도 하락을 보여주고 있죠. 자, 하지만 이 4% 하락에는 시장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하락은 크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 초록색 선과 이 전고점 부분 가격으로 봤을 때 540달러 많이 말씀드렸죠. 540달러 찍고 다시 반등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브로드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드컴은 큰 움직임 현재 없죠. 브로드컴은
상승 추세의 삼각수렴 끝내면서 계속 유지해주고 있고 지금 시장적으로 영향받으면서 이 초록색선 라인 가격으로 봤을 때 167달러까지는 조정 구간이 열려있긴 합니다. 167달러 찍고 또다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트럼프 미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미디어 제가 이 파란색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1차적인 비중 축소를 할 수 있는 구간이고, 자, 2차적인 비중 축소는 이 핑크색선 5일선 깨질 때 하면 된다라고 언급해 드렸죠. 자, 비중 축소 하신 분들 굉장히 잘한 것이고, 자, 이제는 파란색선 라인 가격으로 봤을 때 37달러, 오늘 본 장에서 37달러 깨지면 또다시 비중 축소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구간 단기지표, 중기지표, 장기지표까지 다 과매수권에 있기 때문에 하락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죠. 자, 다음으로 뉴스케일 파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케일 파워도 이제 점점 고점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은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파란색 선 라인은 깨지 않았습니다. 파란색 선 라인 깨질 때 비중 축소 다시 한번 해주시면 되겠죠. 이 핑크색선 5일선 깨질 때 비중 축소하신 분들 굉장히 잘한 겁니다. 자, 다음으로 ARM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RM도 어제 AMD의 영향을 받았었죠. 지금 시간 외에서 4%가량을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하지만 큰 추세가 바뀌진 않았습니다. 큰 추세에 있어서 여전히 상승 추세 유지해주고 있고 상승의 폭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죠. 자, 다음으로 일라이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라이릴리 3분기 매출과 EPS 컨센서스 대비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제 6.3%가량 하락을 보여주었고, 특히 비만 치료제 부분 실적이 부진했었죠. 또한 2024년 가이던스 하향 조정을 하면서 어제 빨간색 선 라인까지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갈색 선 중요하다라고 언급해 드렸는데 갈색 선 라인 깨질 때 비중 축소하신 분들은 굉장히 잘한 것이고, 자, 비중 축소 못하신 분들은 이 빨간색 선 라인 가격으로 봤을 때 790달러입니다. 790달러 깨질 때 비중 축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구간은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자, 다음으로 아이온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온큐도 이제 단기 고점 부분에 위치해 있긴 하죠. 하지만 단기 고점이라 해가지고 상승이 나오지 않는 건 아닙니다. 자, 일단 핑크색 선 5일선 어제 종가로는 지켜주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는 살짝 깨고 내려왔죠. 장중에 비중 축소하신 분들 굉장히 잘한 것이고, 그 다음 비중 축소는 이 파란색 선 라인 가격으로 봤을 때 15.8달러 깨질 때 비중 축소해 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팔란티어 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란티어 테크 지금 시간 외에서 노란색 선 21선을 깨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비중 축소 하시면서 리스크 관리 하시면서 가셔야 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다나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나허 어제 양봉을 보여주면서 이제 지지를 조금씩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다음 주 지지를 하면서 반등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단기 지표, 중기 지표, 장기 지표 다 바닥 구간이죠. 자, 다음으로 TE 커넥티비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E 커넥티비티 실적 컨센서스 대비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상승 추세 그대로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중기 지표, 장기 지표 다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죠. 자, TE 커넥티비티 목표가 159달러 바라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도 실적 발표 봐야 되는 종목들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내일 영상도 반드시 봐주시고 이어지는 멤버십 커뮤니티를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다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